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싫어하는 친구 유형, 좋아하는 친구 유형을 각각 적어내서 순위를 매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싫어하는 친구 유형 1위가 무엇이었냐면요. 잘난 척하는 친구였어요.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의 유형은 좀 겸손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자랑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요즘처럼 자식 걱정이 많은 시기에 자식 자랑은 특히 조심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서 오늘은 자식 자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토크의 마중물이 될 생활시 한 편을 우리 직접 쓰신 크리스틴 작가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엄마에게 달린 일. 소문난 효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나의 질문에 대한 아들의 대답. 엄마가 소문내기 나름이죠. 네, 작가님 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 아들하고 실제로 나눴던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제 아들이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효자로. 그리고 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아들로 이렇게 소문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얼마나 잘해야 소문이 날까요? 너가 좀 노력을 해봐라. 이 엄마가 좀 길을 좀 피고 살게. 그랬더니 저는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이게 너무 상상도 못한 대답을 했는데 엄마가 소문내기 나름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 대답이 되게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은 뭐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누가 듣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난 효자가 되려면 엄마가 주변에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그죠? 말은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들 말이. 예. 제가 소문 내기 나름이라는 게 그 진짜 전곡을 찌른 대답 같아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잘 나가는 아들, 딸들 보면 그게 이제 주변에서 소문을 냈다기보다는 그 엄마,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거기서 나와야 뭐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 자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다 그렇죠. 잘 나가는. 네. 왜 잘 나가냐? 그 엄마가 잘 나간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말 안 하면 사실 모르죠. 옆집 뭐 아들, 딸이 어떻게 했는지 누군가는 시작을 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럼 작가님은 최근에 자식 자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최근이라고 말할 순 없고 그 일상이 자식 자랑인데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뭐 저 자신이 뭐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좀 자식 자랑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주로 어떤 식으로 자랑을 하세요? 저는 주로 그 SNS에 거의 매일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 자식 자랑이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읽다 보면 자랑인 거. 네. 된다는 거죠.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엄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묻어나고 같이 보라고 이제 쓰는 SNS니까 또 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식들하고 좀 이렇게 트러블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글을 안 쓰죠.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 나한테 잘했을 때나 뭐 좀 자랑하고 싶을 때 그런 때만 쓰니까 보는 사람은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엄청 잘 나가고 효자인 줄 아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모든 가정이 비슷할 겁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
할 때 어느 한 부분이죠. 전부 다는 아니고. 네. 제임스님은 가장 최근에 자식 자랑해 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저는 뭐 그 만나는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대화가 별로 없다. 네. 특히 이제 아빠와 아들, 자기 이미 성장한 아들과 대화를 하는 분들이 또 되게 없어서 쉽지 않죠. 그죠.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또 제가 이제 눈치 없이, 우리 아들은 참 마음이 좀 그래도 따뜻한 편이라,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아빠 닮아서 좀 마음이 어. 따뜻한 편이라, 이거 대화를 많이 한다. 그리고 대화를 제가 먼저 안 꺼내도 아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대화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로 속 얘기도 좀 하고 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한다 하고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자기 자랑이었네요. 맞아요. 사실 다 큰 성인이 되면 아들이 이제 아버지랑 또 이렇게 구신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 배려심인 네. 것 같아요. 뭔가 좀 배려해주고 하다 보면서 들어주고 들어줘야 또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그 뭐 서로 친구 같은 관계, 네. 예, 관계가 뭐 아직은 그런데 이제 또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죠. 네. 예, 이것도 근데 뭐,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예, 그런 것도 이제 듣는 사람이 자녀하고 특히 아들하고 이제 관계가 어려운 분이 들었을 때는 뭐 자랑하는 걸로 맞아요. 들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자랑으로 들리겠죠. 근데 이제 자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정말 자랑의 끝판왕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시죠? 저희 시어머니신데요. 예. 저희 시어머니 이제, 한국에 사셨는데, 미국에 이제 한번 방문하러 오시면 한 6개월 정도 계시면서 저희랑 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끔찍하세요. 이제 저희 남편이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니한테 살가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막내 아들하고 있었던 일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랑이 너무 극진하다 보니까 아무나 누구나 만나도 아들 자랑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실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면 저도 잘 모르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남편이 이런 분이셨다면서요? 하고 아는 얘기를 하실 때 야,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한바탕 자랑을 하셨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죠. 저도 뭐 기억이 나는데 식당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어머니가 앉아서 자리를 잡으시고 제가 줄을 서서 이제 밥을 타잖아요. 네. 타러 갔을 때 이제 기다렸다가 줄 서서 밥을 타가지고 오다 보면 어머니가 옆에 계신 분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뭐 너무 깔깔거리고 웃고 얘기를 막 하시는데 듣고 나면 그분이 이 훌륭한 아드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저는 두 분이 좀 미리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뵀던 분인데도 네. 이렇게 그 자랑을 하시고 네. 어쨌든 대화를 잘 풀어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또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 포장하거나 은근히 이게 돌려서 하시는 걸 잘 못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이제 한국에 같이 있을 때 어머니랑 같이 어느 친척 결혼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그때 이제 갈비탕인가 먹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어떤 앞에 있는 할아버지랑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분이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하도 얘기를 이제 두 분이서 티키타카 네. 오래 하시길래.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날 처음 뵌 분이었고 이게 자랑 배틀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자식 자랑, 우리 어머니도 자식 자랑. 그럼 이제 내가 질세라, 저분이 먼저 얘기하고 끝나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한마디 못하고 서로 그분도 한마디. 강적을 만나신 거네 서로. 네, 끝없는 자기 자랑을 하셨던 그런 걸 보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자식 자랑도 뭐 어느 면에서는 부모님의 또 사랑이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많아 아픈 사람 괴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 많아 지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귀한 생명 다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자랑도 또 뭐 너무너무 대놓고 또 하면 또 욕먹잖아요. 그래서 좀 슬쩍 자랑하는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노련한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부터 살살 하다가 결국은 자랑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먼저 뭘 묻고 또 상대방이 대답할 때 갑자기 막 치고 들어가서 자기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젊은 분들은 SNS에 뭔가 슬쩍 노출시킨다. 뭐 좋은 레스토랑, 뭐 어디 항공 라운지 같은데 여행 갔다고, 네. 뭐 명품 가방이 슬쩍 그 로고가 보이게 한다든가, 어디 해외여행 간 것들,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을 뭐 대놓고 자랑하진 않지만 은근히 노출하면서 슬쩍슬쩍 흘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뭐 이 SNS 폐해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SNS 들어가면은 우울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SNS 그렇게 잘 나가다가 보면 뭐 갑자기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한다 그러고 그렇게 좀 극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보고 나랑 비교하면 그거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포장되고 가식적인 모습들을 또 보여주다 보면, 경쟁적으로 보여주다 보면, 네. 뭐 그게 또 남인 줄 알고, 또 그거를
좀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만약에 살아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부족함으로써 인해서 받는 상처도 또 클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행복의 근거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뭐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생활의 편리함 그런 것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금방 불행함을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공식적인 자랑 잔치도 있죠. 모임에서 아예 처음부터 나 오늘은 자랑 좀 할래 하고 이제 신고하고 나중에 이제 자랑한 값으로 자랑비를 내거나 식사비를 낸다고 하는데요. 듣느라 수고한 인건비를 쳐주는 셈인 것 같고요. 나름 지혜로운 자랑법인 것 같아요. 주로 그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면 손주 자랑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 돈을 내면서라도 막 자랑하고 싶고, 뭐 손녀가 막 웃고, 할아버지 보고 웃었다. 또 요새 말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 말 입이 떨어졌다. 뭐 누구를 어떻게 불렀다라든가, 뭐 걸음마 한 거. 네. 뭐 이런 거 정말, 근데 또 어떻게 듣다 보면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돈 내고 자랑하는 것 중에 뭐 손주 자랑이 많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 개 자랑, 또 고양이 자랑 네. 이렇게 애완동물 애완동물, 네, 자랑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은 그 자식만큼 또 손주만큼 정을 들여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막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돈을 내고서라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렇게 슬쩍 자랑하는 그런 비법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자랑을 이제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스킬이 이제 늘나요, 예, 그것도? 네. 스킬이 느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놓고 자랑하는 건 너무 이제 수가 떨어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흉부터 봐요. 우리 아들이 뭐 일찍 안 일어나고 뭐 방도 안 치우고 또 뭐 언제 컸다고 엄마를 가리키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애들 흉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유, 뭐 그 집 아들 같으면 뭐가 걱정이야, 뭐 지 할 일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방이야, 뭐 요새 애들 다 그래. 그러면서 아이 그만하면 됐지 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맞춰주죠. 예, 네.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조금 자랑을 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또 그런 건 있지. 또 우리 딸이 그런 건 있지 하면서 그러는데 참 제 간사한 인간입니다. 제임스님은 어떠세요? 은근슬쩍 자랑하는 비법이 있으시죠? 비슷한 건데요. 비슷한 건데요. 저도 이제 뭐 딸 얘기를 좀 하다가 그 딸이 좀 츤데레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까칠하고 약간 고양이과다. 네. 강아지과는 이제 부르면 막 금방 달려오고 좀 안기고 하는데 딸은 좀 그런 맛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다. 좀 그리고 흉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왜 고양이는 또 고양이의 매력이 있잖아요. 네. 매력이 있어서 정말 그 또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도 딸이 또 너무 이쁘고 뭐 이렇게 좀 흉 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예쁘고 하는 게 또 그러면서도 또 해주는 그 작은 한마디가 예쁘고 또 이게 하다 보면 자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결론인 거죠. 우리 딸 예쁘고 귀엽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를 그쪽이죠.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앞에 까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참 아무튼 그 자식 자랑을 아무리 은근히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 중에 그것이 자랑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자식 자랑인 것 같습니다. 자식 자랑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이유라는 글을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자랑 하지 마라. 첫째, 자식 자랑을 하면 다들 시기 질투하고 그 복이 달아나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 하지 마라. 둘째, 자식 자랑은 남을 짓밟는 행위이다. 하지 마라. 셋째, 자식 자랑은 자기가 결핍된 그것을 대체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넷째, 결국에 아이가 잘못되면 다들 고소해야 할 것이다. 하지 마라. 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 지금 생각나는 게, 이렇게, 입시, 대학교 진학 문제. 지원하고 나서 이제
기다릴 때 먼저 결정된 애들 있잖아요. 네. 좋은 학교 간 애들. 또 그분들이 또 은근히 자랑하시는 거죠. 대놓고라기보다는. 그쵸.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그 자랑을 들으니까 마음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는 어디가 될까 싶어서 그랬던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옛날에 내가 또 그 반대 입장이 됐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우리 애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랬을 때 좀 은근히 흘리면서 그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는데 듣는 사람 입장이 나 같았겠구나 그런 걸 이제 미뤄 짐작하면서 정말 자식 자랑은 정말 지혜롭고 주의 깊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자랑이라는 게 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를 좀 뽐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그게 남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할 때는. 같아요. 특히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돈 자랑 하시는 분들 네. 은근히 내가 요새 뭐 차를 뭐 새로 바꿨는데 아니면 어디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떠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네. 또 비즈니스를 가게를 새로 냈는데 좀 힘들어 하면서도 뭐 큰 가게를 새로 냈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상대방의 마음이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또 힘들 때 저도 내 비즈니스가 힘들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축하해주기보다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 또 더 좀 위축되고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참 조심해야 될 얘기인 것 같다. 맞아요. 나는 그게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자랑이 얕은 그런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자랑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들어주기 힘들 때 대처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누군가 계속 자랑을 하는데 정말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심리학 전문가가 권유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그때는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대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임스 님이 한번 자식 네. 자랑을 해보세요. 그 자식 자랑을 막 해야 되나요? 네네. 예. 엄청 해주세요. 엄청 저희 아들이 뭐 좀 돈을 조금 잘 벌어서 저더러 여행을 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주 여행을 우주까지요? 예, 우주까지 뭐 한 번에 100만 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좀 그래도 재밌긴 하겠지만 좀 겁나게 더 괜찮겠냐 그랬더니 한번 또 갔다 오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주여행 갔다 오면 또 건물을 한 채 사준다고 하네요. 나는 그래서 이 건물 괜찮아 라고 사양을 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 채는 사주겠다고 막 하는데 이거 네, 받아야 거기까지. 네. 더 이상 못 듣겠네요.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냐면 이제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구나. 나는 지금 우리 아들이 아직 직장을 못 잡았어. 빨리 취직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 네. 이게 이제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상황이죠. 팩트를. 예, 상황. 네. 그럼 만약 내가 자식 자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말이 나올까요? 그럼 뭐 되게 좀 미안하겠죠. 예? 미안하고 자기도 뭐 양심이 있지. 어떻게 계속 자기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좀 자랑을 그치고 좀 위로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이제 자랑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랑이 듣기 힘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힘든 이유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많거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상대방의 자랑이 더 거슬릴 수밖에 없죠. 심리학적 용어 중에 선택적 주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내 옆에 많은 정보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주의를 두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의 기준이 돼서 초점이 되면 그 사람만 보이겠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뭘 가졌는지 계속 관심 갖게 되고 그 사람만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만 잘 되는 것 같고 그럴수록 나는 더욱 비참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거죠. 네.
듣는 사람이 좋다고도 안 하는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결핍과 외로움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랑으로 푸는 것이 될 텐데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두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지혜도 자랑 말고 용맹도 자랑 말고 부함도 자랑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겠네요. 제가 아까 선택적 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초점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지겠죠.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충분히 행복하다면 남이 자식 자랑하는 것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자식 자랑보다는 하나님 자랑을 마음껏 하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찬양곡 사랑을 노래합니다를 듣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30분 미주 복음방송에서 또 만나요. 같이